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송금의 귀속 시기입니다. 원칙은 기부금은 이제 현금주의로 송금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그 접대비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게요. 접대비의 송금의 귀속 시기는 뭐였어요?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날 발생주였죠. 그리고 접대비, 현물 접대비의 평가는 둘 중에 큰 거였죠. 현물 접대비는 둘 중에 큰 거. 그 현물 기부금은 어땠어요? 현물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중에서 특수관계 외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에, 나머지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 중에서 큰 금액. 그 다음에 기부금의 송금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입니다. 차이가 있죠. 요거 많이 비교해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원칙 현금주의예요. 이 현금주의가 어음 발행 시에는 어음 결제일, 수표 발행 시에는 수표 교부일, 선일자 수표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서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 현금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외사항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허가 받기 이전에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때의 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허가 받기 전에 지출 시에는 비지정 기부금이 되어서 전액 송금불산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때를 송금의 귀속 시기로 봐서 기부금에 대한 한도의 계산 대상에 넣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외는 혜택이에요, 여러분들. 원칙은 그냥 무조건 현금주의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2019년 12월 25일에 어떤 단체에 이제 내가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단체가 2020년 1월 2일 날에 이 법인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또는 허가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 당시 기부금, 우리 현금주의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부금을 지출한 그 당시에는 이 업체는, 이 단체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체한테 지출한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어서 내가 기부한 금액 전액 다 송금 불산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조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때 기부를 했지만, 이때 현금이 나갔지만 2020년도 1월 2일자에 현금이 나갔다, 이때 기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제는 이 단체가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이게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한다면 지정기부금 한도의 계산 대상이 되어서 내가 기부한 금액 중에서 일정액은 송금으로 인정받고 초과되는 금액은 불산입되는 거겠죠. 이때 기부했으면 이건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현재 이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안타까운 면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외라는 규정이 생긴 거예요. 원칙은 현금주의인데 현금주의만을 고집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기부한 거고 날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누구는 뭐 5일 전에 기부했다고 해가지고 송금불산입 다 당하고, 어떤 사람은 5일 뒤에 기부해가지고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받고, 이러면은 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런 규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인허가 받기 전에 내가 기부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기부를 했다라고 보지 않고 인허가를 받은 시점에 기부를 해서 뭔가 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세무조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현물 기부금에 대한 평가도 하나 어떻게 보도록 할까요? 요거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정리를 안 해드리면 가끔 이제 이거 좀 정리해달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제품 원가가 200이고요. 시가가 300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논외로 할게요. 만약에 장부에서 기부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제품 200 원가 나가고요. 기부금 만약에 얘가 시가 300 이렇게 여기는 무슨 이익이 되겠죠. 처분 이익 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라고 했을 때 세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 단체 법정 기부금이라고 해볼게요. 법정 기부금이라면 일단 나는 제품 200 나가죠. 그리고 내가 이거 기부금 저거죠. 손익 항목이죠. (300이) 아니라 장부가액 200으로 적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일단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발생되지 않냐 하면 이거 세무조정을 해도요. 조정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장부에서 세법으로 바꿔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걸 일단 없애고 나머지 기부금 10만큼 줄이고 100만큼 줄이고 여기 이익 있는 거 100만큼 줄이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 손익 항목들은 세무조정사항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발생되지 않아요. 세무조정사항은. 그러면 이 짓을 뭐하러 합니까? 해야 되는 짓이 있죠. 뭐냐면 우리 현재 장부에는 손익계산서에는 기부금 300이 계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법상 인정하는 기부금은 200이잖아요. 현물기부금일 경우에.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갖고 기부금 해당액에 어떻게 출발해요? 손익계산상에 기부금 300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얼마 빼요? 100만큼 차감해야겠죠. 그럼 얼마? 법정기부금 해당액은 2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가지고 기부금 한도액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현물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요건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아요. 접대비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지만 접대비 해당액에 잘못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 내용은 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할 때 현물기부금이 나오면 요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세무조정 없다고. 자, 그럼 기부금 세무조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되기 때문에 송금의 정의를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각각의 한도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아니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회사가 기부를 할지 말지는 사실 회사의 선택이잖아요. 그건 뭐 강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기업을 욕할 때 사실 뭐 욕하는 분들은요 본인이 먼저 기부를 하고 있는지부터 자아 성찰부터 해보셔야겠죠. 대기업을 욕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런 분들도 봤는데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요. 대기업 중에 어떤 일정한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익을 내면도 불구하고 그에 비교해서 기부하는 액수가 굉장히 적다. 이런 뉴스까지 나온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법인이 뭐예요?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리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 왜 세웠어요? 돈 벌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그 법인이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세금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적정한 월급, 임금 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어떤 기업은 뭐 기부를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한적 있는 거를 보고 기사거리가 많이 없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거를 국가에서 건드릴 수가 있는 건가라는, 국가는 아니죠. 언론이죠. 건드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많이 기부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기부금을 100% 다 인정을 해주든가 그럴 거면, 그렇죠? 뭐 여기 뭐 50% 30% 이렇게밖에 뭐 인정을 안 해주면서 무슨 기부를 하라고 장려를 합니까? 장려를 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이거 다 100%로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50, 30, 10% 범위 내에서밖에 인정 안 해줄 거면서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언론도 추가적으로 더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건 현재 정부에서는 법인이 기부를 했을 때 이렇게 접대비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좋은 일 한다고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그만큼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보도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무책임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어쨌든 이러이러한 공익성,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에게 한도 내의 범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세무조정의 틀입니다. 제가 접대비도 세무조정의 틀을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렸죠.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그리고 지정기부금. 여기가 끝이에요. 뒷장은 이제 다른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쭉 보시면 일단 법정기부금 세무조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손익계산상의 기부금에 얼마나 적혀 있는지를 뽑아내야겠죠. 손익계산서에는 기부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1,000만 원 중에 법정기부금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따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상의 기부금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액이 있으면 그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기부를 실제로 현금을 이번에 지출을 했는데 뭐 내년으로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기로 잡혀 있다든지 이런 식의 그 귀속 시기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부금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현물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물기부금을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시가로 잡아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게 법정기부금 단체라고 한다면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접대비 해당액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큼 차감을 해서 200만 여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라는 조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법정기부금 해당액을 골라내셔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얘는 여러분 픽스예요. 한도액 계산할 때는 얘가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기준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 이게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여기도 그렇죠. 얘도 그래요. 모든 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얘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기준소득 금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2월 결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건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플러스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해당액을 가산하시면 기준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차가감 소득 금액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해당액은 뭐예요? 이거요. 우리가 구해놓은 거. 요거. 이 해당액을 여기에 가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손익계산상에 있는 기부금 갖고 와가지고 이 기부금 중에서 얼마만큼이 법정이고 얼마만큼이 우리사주고 얼마만큼이 지정인지를 일단 적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금액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각각 기부금마다 해당액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당액을 여기에서 가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차가감 소득 금액은 손익계산상의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입금산입과 송금산입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차가감 소득 금액을 반영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다 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입금산입과 송금산입에 대한 내용 중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한도 초과 2월액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세무조정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한도 초과 2월액 요거이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영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 결과값을 여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조정이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락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요거예요.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다 빼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한도 초과 2월액에 대한 세무조정만 제외를 하시는 거고 현물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발생되면 적는 거고요. 의제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발생되면 적는 거예요. 기부금에 대한 귀속시기 조정금액도 다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누락하는 거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도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송금불선입으로. 이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비지정 기부금, 내가 동창회 우리 법인이 동창회에 기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요출 바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송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가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기부금 세무조정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한도 초과 2월액에 대한 세무조정만 빼는 거고요. 나머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고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해당액을 이렇게 이제 가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결손금이죠.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2월 결손금.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이렇게 이제 차감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10년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된다. 즉 2019년 사업연도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된